네, 전국 최초로 환경의 나라자랑 실천 정신을 접목해 시민들의 손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2016 대한민국 아러스나인 패션 뷰티쇼 10주년 행사가 성료됐습니다. 김승중 환경문화축제 조직위원장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환경운동을 교육과 체험 위주에서 그 문화운동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네.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게끔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네. 그리고 세터민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장애인들까지 모든 분들이 전 연령 전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단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문화운동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환경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어떤 분들과 함께 꾸려나가고 계신지요? 저희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일들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뭐 간호학과 교수에서부터 심리치료 그리고 다문화 디자이너 그리고 방송 작가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네. 그리고 연예인 매니저 네. 가수 이런 분들이 모든 분들이 약 직업적으로 다 틀렸던 분들이 한 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러스나인 패션 뷰티쇼가 환경문화축제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가장 또 대표적인 행사라고 손꼽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또 특히 이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러스나인 패션 뷰티쇼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러스라인 패션쇼라는 것은 그동안에 재활용 옷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만든 패션쇼가 니폰 패션쇼였습니다. 네. 그런데 니폰 패션쇼는 그냥 아무거나 생각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니폰 패션쇼를 붙일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6년 전부터 되도록이면 전주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꿔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비엔나 뭐 축제 뭐 그런 뭐 칸 영화제 네. 이런 것처럼 지역의 이름이 붙는 것처럼. 지역보다는 네. 우리 지역을 상징하고 그리고 아. 환경을 상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러스 라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러스나인과 전주 이 지역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아러스 라인이라는 것은 수달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OTTERS, 오터, 아터스인데 요즘에 보면은 워러 하면은 워터가 아니고 워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터를 그냥 야금으로 해가지고 아러스 약간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복수 형태로 했는데 네. 9마리까지 수달들이 전주천 수달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의 생태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수달은 천연기념물 330호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소녀시대가 9명이 한류를 재패를 해서 저희 아이러스 라인이 이제 그 세계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거의 그 꿈이 이제 앞으로 가고 실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아러스 패션 뷰티 쇼가 다른 이제 그 쇼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이것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러스 라인 패션쇼는 엄청난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좀 짧게 몇 가지를 간추려 준다면 일단은 예전에 우리 학생 때나든가 어렸을 때 연예인이 꿈이었던 주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그렇죠. 학생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꿈을 실현을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직접 모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통은 모델 하려면 또 몇천만 원 정도 또 수강료를 내고 해야 하는데 네. 저희는 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꿈을 실현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완전 허물어뜨려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여기서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보통은 뭐
우리말로 명사들 이렇게 찾아다녀서 네. 직접 멘티 프로그램을 또 여기서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주부 디자이너가 여기 한번 나오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은 또 불우이웃도 돕고 암 환자도 돕고 다양하고 저희가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뭐냐면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이제 화두가 생겨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은 내가 보통은 그냥 재활용 개념이고 나나 아니면 내 이웃만 쓰면 되는데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에서 상표를 붙여서 직접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저희 전주시에서 내년도에 업사이클링을 센터를 지려고 아마 하는데 그 기반을 싹 만들었어요 저희가 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패션쇼에 나오는 작품들이 입을 수 있는 작품에서보다 또 거의 작품으로서 또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독도 명예주민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이제 독도사랑 특별한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참 반응들도 참 뜨겁다고 했는데 어떤 이벤트였나요? 저희가 정말 그 생각하기에 가장 난감했었던 게 그거예요. 저희 일단은 행사가 네. 특별히 이제 그 내빈이 없어요. 근데 내빈 대신에 내빈들이 소개만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해서 독도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1919년 기미 독립 선언을 33명 했어요. 네. 그래서 지역의 명사 33명을 한번 선정을 해서 독도에 관련된 케이크를 최초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도사랑 케이크 만들기는 전국에서 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저희도 좀 어떻게 할지도 난감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냥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직접 독도 어린이 수비대를 임명을 해요. 그러면 그 임명을 할 때 그 독도사랑 케이크를 만든 지역의 명사가 직접 줍니다. 근데 케이크를 집에 갖고 가면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오손도손 해서 네. 그 사랑의 꽃을 가족애를 꼽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명사가 직접 만들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직접 같이 만들어 보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있지만은 시장님도 이번에 이렇게 사인을 좀 같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직접 이게 독도 그 울릉군에서 가져온 직접 손수건. 가져온 손수건. 예, 거죠? 이번에 네. 울릉 군수님이 직접 가져와갖고 전주시장님이 이제 또 사인이네요. 직접 해갖고 33명의 지역의 명사가 33명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사인을 해갖고 일일이 하나씩 해줬어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간 친구들은 아이들은 집에서 자랑스럽게. 네. 그리고 이게 또 구하기 힘든 손수건이라 울릉군에서만 특별히 제작돼서 나온 거라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해놨었죠. 특히 이제 또 올해 그 보니까요 최수일 울릉군수가 이제 우산국왕으로 이제 출연을 해서 또 화제를 모았다고요. 예. 네. 그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신라로 복속시켰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복속시켰던 게 51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이죠. 우상국에, 그러니까 울릉도에 있는 그 군수나 이제 그 당시 왕이 전주까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1500년 만에 공식적으로 전주를 방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또 네. 의미 있는 또 발걸음이셨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는 모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1500년 만에 정말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차고 그래서 저희가 우상국 왕으로 정말로 분장 이게 딱 그 왕의 옷을 싹 입혀가지고 이번에 모델로서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울릉 군수님이 이런 프로그램인지 몰랐다. 조그만 형태의 그냥 행사인 줄 알았는데 전 시민, 그러니까 저희 행사가 전라북도 도민만 오는 게 아니라 모델들이
서울, 인천, 부산, 광양, 밀양, 구미 다양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에 관객도 너무 많고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내가 매년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그게 보통 이렇게 울릉도 독도를 방문한 이 전주 시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군수님이 여기를 오면 보통 1박 2일 일정으로 와야 돼. 최고 우리 그렇죠. 한 게.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기 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 내륙까지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내륙 깊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냥 뭐 다른 물론 소중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행사를 같이 즐겨 주시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도 뜻깊고 네. 또 전주 시민으로서도 좀 이렇게 반갑게 네. 환영을 해줘야 또 좋지 않나. 자부심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다 이게 또 지역의 방송국 덕분입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그 울릉 군수님을 비롯해서 패션쇼에 쓴 그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예, 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세터민까지 연령과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총 몇 명의 모델들이 함께 했나요? 저희 보통 100여 명, 한 매해 예전에는 이제 200명 정도씩 뽑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여 명 정도로만 줄였는데, 직업적으로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무원의 뭐 국장님, 어떤 때는 아. 부시장님,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회사 대표, 뭐 예전에는 뭐 한국은행 본부장님도, 뭐 코레일 본부장님도, 시민들은 뭐 유치원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아까 같이 세터민에서부터 그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 이런 분들까지 같이 다 참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그 패션쇼에 이제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심사위원들도 함께 했는데 그 예. 특별한 또 심사위원분이 함께 했다고요? 예, 예, 우리 앙드레김 이후에 최고의 디자이너가 그 이상봉 디자이너잖아요. 이상봉 디자이너한테 뭐 저희가 특별히 심사비를 줘갖고 오라고 한 건 아닌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심사를 해보면 뭐 행사에 좀 뽐이 우리말로 뽐이 좀 난다고 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산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고민해갖고 하여튼 섭외를 해서 오게 됐는데 하여튼 이상봉 디자이너님도 네. 서울에서도 못 오는 패션쇼를 전주에서 했다. 그리고 저희 행사가 리허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 전국에서 딱 2시, 5시, 6시. 그러니까 한 번에 딱 6시에 모여요. 그리고 행사는 7시예요. 그런 행사가 전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예 없어요. 근데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면 저희가 뭐 차비를 지원해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패션쇼가 전국 노래자랑처럼 가는 네.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층을 디자이너나 모델이나 그 뷰티 디자이너가 이렇게 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것에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이 뭐 프로 가수를 막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은 시민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냥 고수를 하는 게 네. 여기는 아마추어들이 계속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면 축구 스타가 연봉이 1,000억이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특정한 뭐 스포츠 비교 안 하려고 해서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컬링이나 양궁이나 1,000억 넘는 연봉 1,000억 넘는 선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는 층이 두텁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이 뭐 아무 장비 없이 물론 고가 장비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듯이 패션이나 그다음에 뷰티라든가 모델이 층이 두터우면 그분들도 지금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새로운 문화 꽃이 받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섬유 산업도 그리고 네. 의류 산업도 다양한 산업. 그러니까 아마 의류 산업이 발전이 되면 의식주에서 아마 최고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앞서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의류 산업이 발전이 되면 뭐 꼭 패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싹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를 네. 좀 지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패션쇼를 준비를 하다 보면 뭐 모델들의 그런 화장이나 메이크업, 헤어부터 또 뭐 무대 조명 이런 거를 다 이제 꾸리려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재능 기부는 이제 모금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가능하지는 않죠. 만약에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산업이 다 막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에는 뭐 제가 처음 이거를 꺼냈을 때도 환경 문화 운동이 뭐야 이렇게 했었고 이거 리폼 뭐 이거 해서 지금 뭐해 네. 이제 이런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돈을 예산을 어디다가 돌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그냥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보조 사업으로는 뭐 700, 500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야외 무대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디자이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의상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뷰티 디자이너는 누구나 분장을 해줄 수 있는 것. 네. 근데 그것도 정식으로 돈을 하면 우리 신부 화장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1인당. 근데 저희가 모델이 10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상을 제작하는데 재료비를 10만 원, 10만 원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상상을 초월했는데 저희가 아까 같이 그런 적은 예산을 갖고 했던 이유도 이 친구들이 다 재능 기부를 했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공연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들도 다 재능 기부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잖아요. 아무리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만들려고 하니까 뭐 정말로 예전에는 막 10만 원 후원 받고 뭐 하려고 정말 애 많이 썼죠. 근데 그때는 뭐 10만 원도 잘 안 주려고 했을 정도로 그때 열악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 내가 좀 해줄까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밥값 정도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400명의 밥을 1,000원짜리만 먹이려고 해도 40만 원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하 옛날에는 뭐 없어서 뭐 명사 모델이 조금 해줬는데 요즘 이번 같은 경우는 밥버거 같은 걸로 하니까 그렇게 해도 한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다 이렇게 먹게 하려면. 그러니까 400명이 한 번에 움직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뭐 돈을 움직여도 너무 폭증을 하기 때문에 다 재능 기부를 많이 네. 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그런지 이 패션쇼를 이제 기적의 패션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패션쇼를 통해서 이제 마련된 이제 기금들은 이제 좋은 일에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명사 모델들한테는 의상을 구입을 하셔요.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모델들도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아까 같이 장애인, 네. 다문화, 뭐 취약계층이 반절이 되는데 뭐 그런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왕이면 명사 모델은 옷을 사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섭외를 할 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미리 팔아가지고 그 팔았던 걸로 정말로 그 백혈병이 있는 아이를 좀 도와줄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정말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그 학생도 있을 때 있고, 그리고 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보통 한 해만
300에서 500 정도 이제 이렇게 지급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명사 모델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또 기금이 네. 많이 모아지겠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명사 모델들도 뭔 말인가 잘 몰랐는데 네. 자기들이 직접 수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신 분이 시상도 다 하고 장학금도 수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출연을 재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직접 재능 기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책이 이렇게 재능 기부가 되고 이런 느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참여하신 명사 모델들도 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게 아마 저희 잔치가 아니라 시민의 잔치. 네, 모두의 잔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게 않았나 되죠. 예. 싶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이제 경제적 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10년 가까이 온 힘을 쏟고 계시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원봉사를 왜 하냐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10년이 딱 지나니까 자원봉사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자원봉사를 할 때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어요. 네.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10년을 안 해서 그런 질문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10년이 되면 이게 왜 그런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꼭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면 둘이 지나가다가 누군가는 돌멩이를 하나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하늘 넘어질 때가 있고 뭐가 있으면. 근데 저 생각에는 그래요. 저 경우만 이건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 중에 이런 걸 해도 되는가 몰라도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딱 일어나면 꼭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자기 때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얘한테 덕을 베풀었을 조상에서,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느낌으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모든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힘든 일을 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직업으로 하는구나. 이게 즐거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직업이 됐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봉사 정신 같지 않고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참 존경스럽고요. 아라스나인 이제 패션 뷰티 쇼가 이제 성황리에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오는 8월에는 환경 음악회를 또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요. 예, 저희가 쿨 상상 환경 음악회라고 하죠, 원병칭은. 근데 이런 게 또 전국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2천여 명이 집에 있는 선풍기와 에어컨의 전력을 20%, 그 사용하는 전력의 20%만 갖고 저희가 음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대도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연자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하고, 저희는 이제 공연자들은 아무리 봐도 뭐 공연을 아무리 시켜도 이렇게 밥은 좀 이렇게 드시게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저는 밥값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음악회인데, 좀 조명도 어두워요. 이제 그분 이제 20%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취지가 좋아서 홍보를 안 했는데도 매년 이제 관객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계속 해야 하나.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니까 이것도 거의 9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냥 덕진공원에서 그 8월 올해는 이제 8월 13일 정도 할 예정인데. 오시면 뭐 다양한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뭐 건무에서부터 그 라인 댄스, 벨리 댄스, 구강, 뭐 저희는 장르를 불문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와서 구경을 해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 다른 데서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라스나인 이제 뷰티 쇼를 성원해주신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고맙죠. 제가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도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같이 합심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박수근 화백의 고 박수근 화백의 따님 그 박인숙 화백이 직접 모델로 나와서 70의 연세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너무
애쓴다. 정말 이런 행사인 줄 몰랐다. 그래서 그림을 한 점 기증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거 팔아서 썩 이렇게 경비를 조달을 했는데 네. 저희 행사가 아르스라인 패션쇼는 누구 한 사람만의 패션쇼는 아닙니다. 네. 대신 규정도 있어요. 뭐냐면 모델 한 번 나온 사람은 2번 다시 못 나옵니다. 2년을 또 쉬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고 뭐또 그런 규정을 잘 지켜갔던 이유들은 저희가 뭐 연예인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전주만에 독창적이고 그리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도민분들이 계속해서 재능 기부를 해줄 수 있으면 저희한테 문만 두드리면 저희는 어떤 재능도 네.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에 이제 나라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더 10년, 20년 더 성황리에 더 마칠 수 있는 그런 뷰티쇼로 커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도 이제 끝자락입니다. 그동안 잊고 지내셨다면 그날의 정신을 또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